2025년 말 경제가 참 흥미롭죠.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왜 주변에서는 뭔가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들릴까요? 오늘 이 모순으로 가득 찬 시장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죠. 한쪽에서는 기록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뒤에는 엄청난 불확실성이 숨어 있다는 거. 이 둘 사이의 간극을 제대로 이해해야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 수 있겠죠? 일단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부터 보죠. 이건 압도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어요.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서만 거의 30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록이죠? 자,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걸까요?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나 거품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그 밑을 받쳐주는 아주 단단한 힘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바로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차트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게 바로 일관성이에요. 보세요. 이번 분기까지 포함해서 벌써 3분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이 정도면 기업들의 기초 체력이 정말 튼튼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S&P 500의 11개 모든 섹터가 앞으로도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엔진이 있죠. 바로 AI 붐입니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같은 관련 산업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게 경제를 그냥 이끄는 수준이 아니에요. 올해 상반기만 봐도 AI 투자가 경제 성장에 기여한 돈이 일반 소비자 지출보다 2배가 넘어요. 와, 정말 그 힘이 느껴지시죠? 네, 지금까지는 정말 장밋빛 이야기만 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수면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게 바로 현재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단 7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무려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장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이 7개 회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이런 쏠림 현상은 경제 전체가 쪼개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유하자면 고속도로에서 어떤 차선은 쌩쌩 달리는데 바로 옆 차선은 꽉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기술 대기업이랑 그쪽 분야 사람들은 엄청나게 앞서 나가는데 다른 분야는 그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는 이런 이중속도 경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묘한 긴장감, 고용시장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실업률 자체는 여전히 되게 낮아요. 그런데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확 줄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 기업들이 기존 직원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데 새로 사람을 뽑는 건 엄청나게 망설이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불안함은 결국 우리 지갑 사정에도 그대로 나타나죠. 총 가계부채가 18조 3,9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건 팬데믹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액수입니다. 당연히 빚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부 가게는 버거워지기 시작한 거죠. 대출금을 제때 못 갚는 가계 비율, 그러니까 연체율이 지금 4.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반된 힘 사이에서 시장의 큰 손들은 어떻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게 바로 연준의 행보예요. 아니,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도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 경제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혹시 모를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 보험을 들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보암성 금리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과거 1995년이랑 2019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 다 연준이 이렇게 미리 움직여준 덕분에 경제가 계속 성장할 수 있었죠. 물론 과거가 미래를 100%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있죠. 바로 채권입니다. 보통 주식시장이 불안하면 안전한 채권으로 돈이 몰리잖아요. 요즘 채권 시장이 아주 안정적이 되면서 3년 만에 변동성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시 제대로 해주고 있다는 거죠.
금 같은 대체 자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것도 일종의 금융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금값이 온스당 3,7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기록적으로 금을 사들이고 있고요. 다들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이죠. 물론 금이 막 수익을 엄청나게 내주는 건 아니지만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는 이만한 게 또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리해볼까요? 한쪽에는 강력한 기업 실적과 AI 붐이라는 희망적인 신호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시장 쏠림 현상과 늘어나는 가계부채라는 경고등이 켜져 있어요. 이 완전히 다른 신호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자, 이 모든 걸 종합해서 핵심적인 결론을 한번 내려보죠. 이런 복잡한 시장일수록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결정적인 핵심, 바로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단기적인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길게 보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거죠. 둘째, 오늘 계속 이야기했던 쏠림 현상 같은 위험을 피하려면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목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 계획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적인 투자는 다음에 뭐가 뜰지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 그보다는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틸 수 있고 여러 시나리오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순의 시장을 항해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겠죠?